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 아마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충격을 준 사건 중 하나일 텐데요.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겠다며 미국 정부가 내놓은 공식 보고서가 있습니다. 바로 워런 위원회 보고서죠.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방대한 보고서가 도대체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그 핵심 내용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도대체 이 워런 위원회가 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그리고 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정리한 암살 당일의 타임라인, 또 암살범으로 지목된 리 하비 오즈월드에 대한 증거들도 짚어볼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 오즈월드를 또 죽인 잭 루비라는 인물, 그리고 아마 가장 논란이 많을 텐데 음모는 없었다는 최종 결론,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며 내놓은 권고사항까지 쭉 따라가 보도록 하죠. 보고서 소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 인간, 한 가족, 한 국가, 그리고 모든 인류를 향한 잔인하고 충격적인 폭력행위. 와, 이 문장 하나만 봐도 위원회가 이 사건을 얼마나 심각하게 봤는지 알 수 있죠. 이건 그냥 한 대통령의 죽음이 아니다. 이건 인류 전체에 대한 공격이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조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이 보고서를 썼다는 워런위원회, 대체 어떤 조직이었을까요?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되고 딱 일주일 만이었어요. 미국 전체가 엄청난 혼란에 빠져 있었죠. 온갖 소문, 음모론이 막 쏟아져 나오던 바로 그때 린든 존슨 대통령이 이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목적은 아주 명확했어요. 이 모든 추측을 다 잠재우고 오직 팩트에 기반해서 국가가 인정하는 진실을 딱 내놓겠다. 바로 그거였죠. 자, 이제 보고서가 그려내는 그날의 현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1963년 11월 22일 텍사스 댈러스입니다. 오전 11시 40분 케네디 대통령 부부가 댈러스에 도착해서 시민들의 엄청난 환호를 받으면서 카퍼레이드를 시작합니다. 분위기가 아주 좋았죠. 그런데 오후 12시 30분 딜리 플라자를 지나는 바로 그 순간 모든 게 바뀌어버립니다. 몇 초 사이에 총성이 울리고 대통령이 그대로 쓰러졌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죠. 불과 30분 뒤인 오후 1시에 병원에서 공식 사망 선고가 내려집니다. 그렇다면 총은 대체 어디서 쏜 걸까요? 위원회는 수많은 목격자 진술하고 현장 증거를 싹 다 모아서 총알이 날아온 곳을 딱 한 군데로 지목합니다. 바로 대통령 차가 지나가던 길 옆에 있던 텍사스 교과서 보관소 건물, 그 건물의 6층 창문이었어요. 공식 부검 결과를 보면 대통령은 총 2발을 맞은 걸로 나옵니다. 첫 번째 총알은 목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관통했고 두 번째 총알이 머리에 맞으면서 이게 결정적인 치명상이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총에 맞은 사람이 대통령 혼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로 앞자리에 타고 있던 코널리 주지사도 아주 심각한 부상을 입었거든요. 자, 여기서 위원회가 아주 유명한 주장을 내놓습니다. 대통령의 목을 뚫고 나온 바로 그 첫 번째 총알이 코널리 주지사의 몸까지 관통하면서 여러 상처를 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단일 총알 이론입니다. 그리고 이 주장은 왜 범인이 한 명뿐이라고 하는지 그 단독 저격범 가설을 뒷받침하는 아주 결정적인 근거가 되죠. 자, 그럼 도대체 누가 왜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인 걸까요? 위원회는 단 한 명을 범인으로 지목합니다. 그 이름, 바로 리 하비 오즈월드죠. 자, 여기 나오는 증거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위원회가 오즈월드가 범인이다 라고 못 박은 결정적인 물증들이거든요. 한번 보시죠. 저격 장소인 6층에서 소총이 한 자루 나왔는데 이게 오즈월드가 산 총이었고 심지어 총에서 그의 손바닥 자국까지 발견됐어요. 그리고 그 근처에서 발견된 탄피 3개, 이것도 전부 이 소총에서 발사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라고 본 거죠. 그런데 총을 쏜 직후에 오즈월드가 보인 행동을 보면 정말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요. 총격이 있고 나서 딱 2분 뒤에 바로 그 건물 2층 식당에서 경찰관이랑 딱 마주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상사가 이 사람 우리 직원이에요. 한마디 하니까 그냥 무사 통과가 됩니다. 아무 제지 없이 건물을 빠져나온 거죠. 그러고는 버스를 탔다가 또 택시로 갈아타서 자기 하숙집에 갔다가 몇 분 있지도 않고 바로 다시 뛰쳐나왔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암살되고 채 1시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불과 45분 만에 댈러스 시내에서 또 다른 비극이 벌어집니다. 댈러스의 경찰관 J.D. 티핏 순경이 순찰을 돌다가 총에 맞아 살해된 겁니다. 위원회는 이 사건의 범인도 바로 오즈월드라고 결론 내렸어요. 왜냐하면 무려 9명이나 되는 목격자가
티핏을 쏘거나 도망가는 남자가 오즈월드였다고 증언했고요. 결정적으로 현장에 떨어진 탄피가 나중에 오즈월드가 체포될 때 갖고 있던 권총에서 나간 걸로 확인됐기 때문이죠. 이렇게 해서 오즈월드는 케네디 대통령과 티핏 순경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됩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재판에 서지 못했어요. 이틀 뒤에 정말 전 세계가 생방송으로 지켜보는 앞에서 또 하나의 믿을 수 없는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말거든요. 바로 11월 24일 오즈월드를 다른 교도소로 옮기기 위해 경찰서 지하에 기자들이 쫙 깔려 있었어요. TV로 생중계가 되고 있었죠. 바로 그때 댈러스에서 나이트클럽을 하던 잭 루비라는 사람이 갑자기 인파를 뚫고 튀어나와서 오즈월드의 배에 총을 써버립니다. 이 모든 장면이 정말 단 하나도 빠짐없이 TV를 통해 미국 전역에 생중계됐습니다. 아니, 잭 루비라는 사람은 대체 왜 그랬을까요? 위원회가 조사해보니까 그가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죽은 게 너무 슬프고 화가 나서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오즈월드를 쐈다는 거죠. 자, 상황이 정말 복잡해졌죠. 대통령을 죽인 암살범은 죽어버렸고 그 암살범을 죽인 또 다른 살인범이 나타났습니다. 이러니까 당연히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거 뭔가 거대한 음모가 있는 거 아니야? 하는 의심이 커질 수밖에 없었겠죠. 워런위원회는 바로 이 가장 큰 의문점, 음모가 있었는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놓게 됩니다. 과연 이 모든 사건 뒤에 보이지 않는 손, 또 다른 누군가가 있었던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워런위원회의 대답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보고서의 결론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리 하비 오즈월드나 잭 루비가 케네디 대통령을 암살하려는 국내외적 음모에 가담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한마디로 음모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위원회는 어떤 근거로 이렇게 음모는 없다고 단정 지었을까요? 일단 오즈월드의 모든 걸 진짜 샅샅이 다 뒤졌는데 그가 암살을 계획하거나 실행하는 걸 도운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고요. 또 오즈월드랑 잭 루비가 서로 아는 사이라는 증거도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돌던 소문, 오즈월드가 사실 FBI나 CIA 요원 아니냐 하는 의혹도 조사해봤지만 전혀 근거가 없다고 잘라 말했죠. 그래서 위원회의 최종 결론은 명확합니다. 이건 오즈월드 혼자 저지른 단독범행이다. 자, 이렇게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워런위원회는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선 안 된다 면서 앞으로를 위한 몇 가지 중요한 권고사항들을 내놓았습니다. 핵심은 한마디로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완전히 뜯어고치라는 거였습니다. 예를 들면 잠재적으로 위험해 보이는 인물을 어떻게 식별할 건지 그 기준부터 싹 다 바꾸라는 거였고요. 또 FBI랑 비밀 경호국, 이런 정보기관들끼리 서로 벽사지 말고 정보를 훨씬 더 긴밀하게 공유하라고 아주 강하게 강조했습니다. 그 밖에도 카퍼레이드 경로에 있는 건물들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고 아예 대통령 암살을 연방 범죄로 지정해서 앞으로는 수사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죠. 이렇게 워런위원회 보고서는 케네디 암살이라는 국가적 트라우마에 대한 공식적인 정답을 제시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공식 기록은 논쟁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수십 년간 이어질 끝없는 음모론과 논쟁에 불을 지피는 시작점이 되고 말았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보고서는 정말 모든 진실을 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혹시 더 큰 무언가를 덮기 위한 거대한 연극이었을까요?